네, 안녕하세요. 여기 DI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 한국은 이제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이 돼 가지고 좀 많이 힘든 면이 있네요. 오늘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UC Application Final Checklist,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는 Personal Insight Question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주일 남았죠. UC 원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이 남았는데, 제가 이 시점에 이 에세이를 아니면 이 에세이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에세이를 썼을 거고, 그 내용을 최종 점검을 하면서 이제 제출하려고 할 텐데, UC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중요해요. 과거 경험에서도 봤듯이, 아니면 제가 경험했듯이, 에세이의 중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에세이를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원서를 오래 안 넣더라도 이제 앞으로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11학년, 10학년 아이들이 되겠죠. UC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 에세이를 보면은 배울 게 참 많아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숙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12학년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 10학년, 11학년 아이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로 시작할 텐데 이제 제가 제목을 그냥 팩스로 해놨는데 오늘 설명회 오늘 이 간담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난 한 3년 동안 저와 함께 작업해가지고 한 UC 버클리하고 UC LA는 한 50명 정도, 50명 이상 정도 입학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입학이 아니라 합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단합격 아이들도 많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금 UC를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면은 뭐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C 학교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 주립대학교라고 하면서 많이 무시하는데 절대 무시할 학교 아닙니다. UC 버클리하고 LA는 다른 학교들보다 들어가기 매우 힘들고 매우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산타바바라, 뭐 샌디에이고, 어바인, 데이비스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C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왜 좋냐면은 랭킹도 높지만 그리고 UC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UC 저도 콜롬비아에 있을 때 UC에서 편입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편입의 기회를 누리고 싶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싶다면은 일반적인 대학교보다는 UC에서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C 학교, 그러니까 UC는 하나의 원서로 다양한 캠퍼스를 넣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언급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UC라는 거는 어느 캠퍼스에 무관하게 UC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이 공동체가 강조하는 가치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ntribution,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community, 그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성향, 그 다음에 diversity, 나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leadership,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UC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면서 가장 잘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UC 원서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올해 원서에 나와 있던 이제 변화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이름, 여기다가 얘네들은 왜 이걸 했는지 preferred name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디나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 외에 그 preferred name을 쓰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별 기능은 없고 그냥 좀 더 친화적인 한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cademic history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패스, 논패스, 그냥 크레딧 인정 이런 식으로 학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GPA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올해는 과거와 달리 A to G 코र्스 거기를 기입할 때 그리고 본인의 성적을 기입할 때 다들 아시다시피 UC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트랜스크립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입할 때 이제 패스냐 논패스냐 아니면 크레딧을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A, B, C, D, F 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갔다면은 올해는 패스, 논패스, 크레딧 인정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패스, 논패스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인정 여부만 표기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GPA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럼 결국 GPA는 중요하지만 이제 뭘 더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보게 될 거고 하지만 또 액티비티도 보면은 그 얘네들이 바꿨거든요. 또 디스크립션 자체를 원래는 500캐릭터에서 300캐릭터로 줄였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은 올해는 특히 아까 E에서 말했던 그런 academic disruption이 있었죠. 왜냐면은 누구는 P고 누구는 MP고 누구는 A라고 하면은 그 환산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도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자체도 디스크립션이 줄어든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지난 뭐 10개월 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에세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는 특히 올해 UC 입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Personal Insight Question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academic 그 부분에서도 뭐 SAT는 벌써 ACT도 테스트 옵션을 했고 얘네는 라이팅도 안 맞는다 그랬고 AP도 안 맞는다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 크레딧과 관련돼서도 패스, 논패스, 크레딧 인정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 GPA에 대한 변별력 또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그 액티비티 부분에서도 지난 10개월 동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Personal Insight Question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UC는 그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론해낼 수 있는 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올해 UC 입시에서는 그 에세이의 중요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우리가 에세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액티비티스하고 어워드 섹션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답이 있어요. 모든 대학교들이 holistic measure 아니면 holistic evaluation을 통해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UC 에세이에 대한 답은 제가 보기에는 이 activities하고 award section 20개 적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팩트를 볼게요. 팩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UC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왔듯이 what you did. 이 지원자 개개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그룹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 디스크립션에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progression,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축구도 달리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차기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액티비티하고 어워드 부분도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되는 모습을 그 디스크립션에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종 결과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한 반복적인 내용을 줄줄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행위들은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결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되는 모습을 activity description 또한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focus on tangible and measurable impact. 어떤 아이는 이렇게 쓰겠죠. I helped junior students to improve their math abilities. 나는 어린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와줬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tangible하고 measurable한 게 없잖아요. 뭐 도와줬다? improve 됐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뭐 나는 뭐 6명의 학생들을 도와줬고 그 학생들이 뭐 평균적으로 다 20점씩 올랐다. 수치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를 디스크립션에 꼭 넣어주세요. 제네릭하게 쓰지 말고 누구나 봤을 때 와우 얘가 진짜 임팩트를 미쳤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가 리더십 아니면 리더라는 거를 강조할 때는 내가 리더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재미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I am the leader of the math club, I am the leader of the science team, I am the leader of varsity swimming, I am the leader of student government 이런 식으로 I am a leader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리더십 그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responsibilities 나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리더십을 설명할 때는 내가 리더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책임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리더십 포지션이 타이틀이 없더라도 나한테 이런 responsibility가 있었고 그거를 성실히 이행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면은 he or she is an excellent leader.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description 설명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what you did, progression, development, contribution, 그 다음에 measurable impact,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의 what was your responsibility? 그런 책임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이는 건데 이 네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에세이에 나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했던 거는 액티비티하고 어워드 부분에서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접근을 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내러티브 자체도 여러분들이 쓰는 에세이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리고 UC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Educational Prep Program, Volunteer and Community, Work Experience, Awards and Honor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구분은 안 해도 되잖아요. 커먼 앱 같은 경우는 구분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UC는 이렇게 4, 5개로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잘 봅시다.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UC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활동을 중요한다고 여긴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세이 쓰는 8개 주제를 가지고는 뭘 해야 될까요? 이 구분된 영역을 최대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 4개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액티비티하고 어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거를 서술하고 기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액티비티를 쓸 때 아까 말했듯이 점진적인 발전, 나의 책임이 무엇이고 내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임팩트가 있었는지가 에세이의 내용이라면은 얘네들이 구분하고 있는 이 category, education, volunteer, work experience, and extracurricular는 얘네들이 원하는 narrative의 주제예요. 쓸 때는 내가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다이렉션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총 8개 질문이 있죠. 8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했던 거 한 거, 검은색으로 한 거, 파란색으로 한 기준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경험에 바탕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빨간색이에요. 1번하고 7번.
1번을 보면은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고 7번은 뭐냐면은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your community a better place? 그래서 너의 환경 아니면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이 두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UC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는 3, 4, 6번이죠. 특히 4번하고 6번을 많이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뭐 다양성도 없고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쓸 말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만약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집에서 그냥 숙제만 하고 점수만 올리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점수 100점 맞으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맨날 글만 쓰고 있고 그런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UCSA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4번하고 6번을 같이 썼다. 그럼 조금 근데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4번하고 6번은 애들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1번하고 7번을 못 쓰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공부가 뭔지. 근데 1번하고 7번은 지극히 이타적이에요. 남의 관심사가 뭔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기적인 아이보다는 이타적인 아이가 훨씬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talent, skill. 진짜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면에서 진짜 훌륭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8개 중에서 중요한 건 1번하고 7번인데 많은 아이들이 4번하고 6번,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조합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지금 원서를 안 쓰는 아이들도 최대한 지금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1번하고 7번을 내가 10학년 때, 11학년 때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네. 이제 그러면 how to approach. 먼저 말하는 게 또 있습니다. 4가지. balance. 아까도 말했듯이 activity category도 5개로 나눠지고 direction에서도 personal experience, background에서 의거해서 쓰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balance예요. 학업적으로 한 개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학업이 있다면은 봉사도 있고 봉사도 있다면은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다면은 다양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8개 에세이 중에서 4개를 선택했을 때는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하는 그 액티비티 리스트에 참고를 하시고요. 또 글을 전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상주의적인 무슨 선언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사실적 경험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가장 이쁜 글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글이 아니겠죠. 그건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내가 했던 경험 위주로 쓰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서 큰 의미를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 위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reflective of your reality.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UC는 항상 끝에 보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끝에 가서는 you have to end with sharing. 남들과 공유했다라는 걸로 글을 마무리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은 question 1, question 7, 그러니까 leadership 하나, question 1, 그 다음에 community 하나, question 7, 그 다음에 academic propensity라고 해가지고 4번 혹은 6번, not 4 and 6 이게 아니고요. 4 or 6, 둘 중에서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academic bearing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something that is unique to you. If you have creativity, write about creativity. If you have a talent, write about talent. If you have an obstacle, write about an obstacle.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얼한 밸런스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한국 아이들은 1번하고 7번을 같이 못 써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경험이 없고 그만큼 남을 위해서 활동한 게 없어요. 오히려 최악의 경우 4하고 6번을 같이 써버려요. 3, 4, 6.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메인 에세이 정리해가지고 8번. was combination. 최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No good. Anyway,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에세이 분석하기 전에 항상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글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또한 이 글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원서 전체에서 다른 부분들과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액티비티와 밀접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라는 그 틀 안에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은 이제 UC의 정상 나의 개인적으로 혜택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남들과 얼만큼 많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었는지도 UC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배경적 지식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배경적 지식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세이를 안 쓰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경적 지식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11학년 아니면 10학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지침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에세이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봅시다. 먼저 제가 해둔 거는 describe라는 말에 그 빨간색을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leadership experience가 주제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오픈 브래켓에서 1, 2, 3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리더십 익스피리언스를 그냥 오픈엔드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빗대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세이를 썼다면은 아이들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리더십이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리더십을 보이는 건지, positively influence others, 아니면은 help to resolve dispute,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아니면은 마지막 contribute to group efforts over time, 장기간에 걸쳐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집단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본인의 리더십 퀄리티를 보였는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나의 리더십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해 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저는 세 개 다 할래요. 컴온 여기 그런데 그러려면은 and로 바꿔놨겠죠 여기를. 근데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리더십을 그냥 무작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첫 번째 influence others, 글로 내가 접근할 건지, two help resolve disputes로 갈 건지, 아니면은 contribute to group efforts over time 글로 갈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describe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 의미할까요? 왜냐면은 우리 이 에세이 질문을 보면은 어떨 때는 describe, 어떨 때는 describe 단어가 없어요. descriptive essay라는 건 뭐냐면 it has to be rich in detail. 디테일이 많아야 돼요. 즉 경험과 사실과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ideal descriptive essay라는 건 뭐냐면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이 일어나는 사건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봤을 때 describe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noun보다는 proper noun, 그냥 명사보다는 대명사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봤을 때 그 눈을 감고 들었어도 그 내용이 vivid하게 그 생성될 수 있을 만큼의 디테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leadership experience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don't talk about your position. 그 아이들은 나는 학교의 스튜던트 거버먼트 헤드로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했고 하는데, 잘 보세요.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It's about your leadership experience. 그래서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포지션은 없다. 그래도 1번 써도 돼요. 왜냐면 포지션 얘기가 아니잖아요. leadership experience니까. 그래서 내가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분쟁을 해결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공동체로서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은 you are a leader.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없다고 이거를 스킵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지션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내가 참여했다면은 이 에세이 쓰세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리더십 포지션이 많은 아이들,
리더십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과거에도 뭐 리더십 많은 애들은 나는 무슨 클럽의 리더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그 조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구조는 어떻게 잡을까요? 구조를 잡을 때 저는 이제 파트 1, 2, 3 이거는 세 파트로 잡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뭐 4단락으로 써도 되고 2단락으로 써도 되지만 이러한 논리적 전개가 있으면은 좋은 에세이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적 배경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항상 강조됐던 게 요 background information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identify, provide factual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이 현실이 뭔지. 그리고 너가 이 현실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설명한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적 배경을 설명해 준 다음에 본인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문제가 뭔지. 난 여기에 오래 참여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은 이 문제가 뭔지에 대한 걸로 끝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환경을 말하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포저가 많았기 때문에 슬슬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 단락에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나는 건 논리적으로 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관심이 없는 애들은 문제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때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한 가지의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세요. 그 많은 옵션들 중에서 Why did you choose this particular method or this particular approach? 왜 이걸 택했는지.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렇게 선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How did you execute your ideas? 여기서는 trial and error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engage하고 execute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That's part 2. 그 다음에 part 3는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했다면은 what was the outcome? outcome 자체를 나의 리더십을 보스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outcome은 뭐냐면은 나의 이러한 노력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거 아까 tangible consequence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tangible하고 identifiable한 impact가 뭐였는지 여기서는 진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남들에게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finish.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1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리더십 포지션만 생각하는데 리더십 포지션은 리더십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1번은 꼭 한번 아직 원서를 제출 안 했다면은 그리고 1번 아직 안 썼다면 한번 써보시고요. 1번을 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 구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들이 다 들어있는지 한번 판단하길 바랍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아이들이 한번 질문 먼저 봅시다. Every person has a creative side and it can be expressed in many different ways. Problem solving, original and innovative thinking, and artistically to name a few. 근데 여기서 describe네요. Describe how you express your creative sides. 봅시다. Creativity. 창의성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창의성이라고 하면서 애들이 되게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창의성만 하면 애들이 딱 한 단어를 생각해요. unique. 나는 남들과 어떻게 달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한 것,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본 것, 아니면 남들과 너무나 다른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서커스 단원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크리에이티브 에세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약 그 uniqueness 그다음에 차이점 이쪽으로 접근했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백그라운드 뭐냐면 여기서 describe how you express your creative side. 그래서 they're not really concerned about what the creativity is. creativity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y're focusing on how do you express this.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근데 expression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uniqueness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은 you talk about the thing itself. 근데 질문 자체에서는 그게 뭐냐고도 아무도 얘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All they do is creativity는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 describe how you express them.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니?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it's not about what the creativeness is. Rather, the question is about how do you express your creativity. 근데 많은 아이들은 expression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에 초점을 두니까 이 질문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very straightforward. 첫 번째 뭐냐면은 creativity 이거 whether it be a problem solving skill, your innovative thinking 무엇이든 간에 그걸 먼저 습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나타내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습득해 왔는지 그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acquisition, development, and 뭐였어요? 그 implication이었잖아요. 먼저 이러한 크리에이티비티도 acquir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왜 이거를 내가 습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expression으로 가는 거예요. expression은 그런데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expression number one is personal manifestation. 그 뭐냐면은 내 개인적으로 manifestation을 어떻게 했는지, 즉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크리에이티브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이걸 왜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expression. So expressing your identity, expressing your persona, expressing who you are. 그게 expression 1인데 그런데 잘 봅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expression number 2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탤런트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남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expression number 1 is very self-driven. expression number 2 is community-driven. 그래서 acquisition 다음에 그 과정을 써주고 첫 번째는 talk about how it enriched your life. talk about how you really love this. talk about how this creativity is benefiting you.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좀 써준 다음에 마지막엔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then how are you using this great talent and great creativity to help others. 그래서 남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거를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적인 차원까지 엘리베이트 시켜주는 게 넘버 2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버 2를 보면은 if you have written an essay that focuses on what the creativity is 틀렸어요. Because they're not interested. 그 what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y're interested in how you express this.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 acquisition하고 personal manifestation 해주고 그 expression number 1이겠죠. 그 다음에 community manifestation을 expression number 2로 접근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에세이가 될 것입니다. 3번. What would you say is your greatest talent or skill? How have you developed and demonstrated that talent over time? 그래서 여기서 또한 What would you say is your greatest talent or skill이에요. 그리고 it's written in the singular. 단수로 적혀 있죠. 그래서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you focus on one. Among the many talents you have, just focus on one. 근데 많은 아이들은 또 그게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절 난 이런 탤런트 있고 이런 스킬 있고 뭐 이렇게 막 쓰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하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over time, chronological essay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스킬이 아니면 탤런트가 어떻게 acquire 되고 develop 되고 그 hone 되고 그다음에 profess 됐는지 이러한 발전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점차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탤런트하고 스킬이 어떻게 더더 위대해지는지 이런 점진적인 그 내러티브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it must have the acquisition phase 이거를 습득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maturing phase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expression phase 뭐냐면 이런
소유가 아니라 남들과의 공유로 확정되는 게 좋은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모든 에세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의 이제 구성 요건을 봅시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언제 이게 시작됐는지. There must be a beginning. When were you exposed to this?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his talent or skill? 언제 처음 이거를 습득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더 알고 싶었는지. 중요한 건 왜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이거를 더 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talk about all the efforts that you've made.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팩트가 나와야 돼요. 팩트가 없으면은 좋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탤런트나 스킬이 어떻게 한 단계 더 임프루브 됐는지 그 부분이 모든 팩트랑 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봅시다. 두 번째 파트는 팩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하면은 그 이전의 나의 스킬과 팩트를 통해서 변한 나의 스킬에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또 아까 말했듯이 그래 이러한 탤런트가 있다면 혼자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가지고 how did you positively use them to help others? 오케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많은 아이들이 쓰고 싶어하는 에세이인데 근데 잘못 접근해요.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they're not really concerned about what the talent is. 탤런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They're concerned about how you matured them. 어떻게 너가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노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what did you learn through these learning, these experiences.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ultimately, once you have these resources and talent and power, how did you use it?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게 3번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번. 4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너무나 쉬운 에세이고 그런데 파워풀하게 나오기가 좀 힘든 에세이예요. 왜냐면은 4번하고 아까 말했던 7번이랑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한번 봅시다. Describe how you have taken advantage of a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여기도 a significant이에요. 여기도 educational opportunity 하나입니다. Or work to overcome an educational barrier. 둘 다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opportunity로 갈지 barrier로 갈지. 근데 여기서 솔직히 뭐 애들이 이런 것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AP 수업이 제공이 안 된다. AP가 제한되어 있는 게 education barrier예요. 그 다음에 language barrier.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barrier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예전에야 그렇겠지만 educational barrier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학하는 데만 4시간 걸려요. Maybe that's a barrie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education barrier 쓰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또 education barrier는 뭐냐면은 나는 우리 엄마가 아빠는 없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맨날 알바를 6시간씩 해요. 주말에는 12시간씩 하고. 얘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education barrier죠.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significant education opportunity. 많은 아이들이 이 opportunity는 뭐에 대해서 쓰냐면 internship, research experience 그걸 쓰는데 차라리 4번 쓸 바에는 그 내용들을 다 7번에다가 넣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unless there is a significant exceptional opportunity or a challenge 저는 이건 안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쓰기는 쉽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내용의 강도가 너무 약해요. 다 너무 뻔해요, 애들이. 너무 뻔한 얘기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합시다. 그래서 4번은 이 내용 읽어보시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 이 부분도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문제를 안 읽어요. Describe the significant challenge you have faced and the steps you have taken to overcome this challenge. 여기까지만 딱 읽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웠던 그 challenge, 역경, 어려움, struggle, failure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How has this challenge affected your academic achievement?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게 이 에세이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교육 기회에 악영향이 미쳐야 돼요. 그래서 이 5번 질문 핵심은 교육 기회거든요. 그래서 overcoming struggle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뭐냐면은 이 교육 기회의 박탈, 교육 기회의 문제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 어려움보다는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접근할 때는 항상 이러한 챌린지 자체들이 끝에 나와 있는 How has this challenge affected your academic achievement? 그 부분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쓰지 말 거, 이거예요. COVID-19과 관련해서는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안 좋아요. 너무 뻔해. 제가 여기서 말하는 unless you test positive. 만약 여러분들이 COVID-19에 걸렸다. That's a different story. 하지만 COVID-19을 가지고 넘버 5를 안 쓰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글은 어떤 구조하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This should be the challenge. 그 난관이 뭔지 facts를 주세요. 그 다음에 talk about how it influenced your academic abilities and your academic proficiency. 처음부터 이런 챌린지하고 그 academic reality하고 어떠한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현실에 how did you respond? 포기했는지, 더 도전 의식을 가졌는지, 아니면 타협을 했는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그 반응했는지를 정해주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스트러글 자체는 어떻게 극복됐고, 그 다음에 academic 그 리얼리티는 또 어떻게 개선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됐는지, 러닝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만약 지금 5번을 썼는데 단순히 스트러글에만 초점을 두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트러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how did this struggle impact your academic performance. 그리고 첫 번째 그런 걸 말하고 두 번째는 how did you respond to this? struggle 자체에도 어떻게 respond했고, 그 다음에 그 academic disruption, academic difficulty에도 어떻게 respond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갔을 때는 what was the outcome of this entire experience? 개인적으로 어떻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 아니면은 challenging spirit은 어떻게 발전됐고, 그 다음에 academic 그 reality는 또 어떻게 개선됐고, 그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식으로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 챌린지고 모든 게 그 교육이랑 같이 교육 기회랑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 5번을 단순한 significant challenge에만 했다면은 다시 쓰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6번 Think about an academic subject that inspires you. Describe how you have furthered this interest inside and or outside of the classroom. Okay, 이게 가장 전형적, 가장 쉬운 에세이예요. 그냥 Y 메이저 에세이랑 가장 유사한데, 그래서 4번하고 6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4번하고 6번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만약 내가 경험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4번으로 가세요. 근데 내가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교육과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6번으로 오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 질문이에요. 거의 막 열이면 8명 아이들이 다 써요, 이거는. 그런데 different from what I want to study. 내가 what I want to study랑 달라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what inspires you? inspiration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it has to go beyond the liking. 왜냐면 질문 자체가 inspiration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되게 좋아요. 쉬워요. 뭐냐면은 talk about this idea. talk about this.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talk about this subject. 근데 이 subject가 왜 중요하냐면은 it has to inspire you. inspire는 뭐냐면은 it motivates you to think of something different.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생각하거나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거를 하게끔 하는 자극을 주는 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과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why were you so inspired? Why were you so stimulated? What promoted you to engage in action? 이런 식으로 이 inspiration 자체를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파트 2에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수업 내에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파트 3는 교실 밖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했는지,
핵심은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인스피레이션에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을 잘 잡아줘야지만 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인스피레이션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Why were you inspired by this subject? 그 핵심을 잡아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본인이 확정해 나가고 그러면 이런 교실과 교실 외에 했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나열이 아니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인스피레이션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체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꿈은 어떻게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꿈을 목표로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이 스티뮬러스,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극받은 다음에 행동하고 생각하지 못할 거 하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실천함으로써 다방면으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까지 나와야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Y 메이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this inspiration, this subject was so inspiring that it changed the course of your life. 그래서 그러한 아니면 it changed how you see the world. 그래서 그 단순히 Y major essay처럼 limited 되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7 봅시다.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community a better place? 제일 UC 학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you're bringing your talent. 결국 이거죠. 솔직히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천재라서 뽑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학교들이 여러분을 뽑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Whether it be for academics, social advocacy, sports, art, community service, 뭐든 간에 they want to pick students who are aspiring leaders. Aspiring leader라는 거는 students who have the potentials to make an impact, positive impact on a person or a community or a country or the global community. 그러면은 그걸 가장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과거에 이 아이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question 7이 UC 학교들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question 7을 무조건 저는 하길 바래요. 구조는 간단해요. 1번과 유사합니다. 구조는 뭐냐면은 you talk about your community. You talk about how you love this community. You talk about your responsibilities.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의 역할과 기능과 나의 책임과 이걸 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involve 되어 있다라는 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착을 갖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you want to make it better.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you want to make this community better because you are a member of it. 그래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모습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장 먼저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왜 이걸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접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왜 계속 극복해 나가고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또 다시 한번 There must be a tangible, measurable impact. 그래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더 개선이 되었고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로 마무리하는 게 7번 에세이입니다. 8번은 Beyond what has already been shared in your application,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stand out as a strong candidate fo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stand out 여기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stand out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수상 경력 아니면 무슨 내용 이런 것만 하는데 가치관도 돼요. 본인의 성향, 성격, 가치관, 퍼스펙티브 다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8번은 자유 에세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 원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강요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남들과 교류하면서 공유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UC를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교류를 할지 그 부분이 it must be included. 그래서 이와 같이 UC SA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GPA 부분이 수정됐잖아요. 이제 패스, 논패스, 크레딧 인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GPA, average GPA 계산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액티비티도 중요하지만 액티비티도 지난 10개월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UC 원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Academics, Activities, Essay 유일하게 영향을 안 받은 게 Essay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ay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래서 Essay를 접근했을 때 왜 우리가 액티비티 부분을 먼저 봤을까요? 거기서 액티비티가 밸런스되게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또한 우리는 Essay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에세이들을 1부터 8번까지 분석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하고 6번을 같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어떤 얘기를 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 밸런스. 한쪽으로는 커뮤니티, 한쪽으로는 리더십, 한쪽으로는 애카데믹,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미. 이러한 4개의 축을 가지고 에세이를 접근하는 게 좋고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And let us know. 그 다음에 지금 제출했던 분들은 아이들은 it's okay. 이거는 제가 봤을 때 it's just based on my experience. 그래서 먼저 냈는데 이렇게 안 썼다. It doesn't mean the end of the world. 괜찮아요. 그리고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은 이 8개 질문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일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수정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가 조금 이제 얼리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레귤러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11학년, 10학년들이 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특히 이제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COVID-19 10학년을 경험했고 COVID-19 11학년 1학기를 아직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룰들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준비되면은 제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1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가 왔는데요. 이제 글을 쓸 때 한국 형식으로 자기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과 미국이나 캐나다 형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나열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글이냐 했을 때는 솔직히 한국 자소서도 요새는 장점만 쓰진 않아요. 경험을 써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경험에 바탕한 에세이가 나의 에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되게 간단한 경험에 바탕한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어쨌든 다들 UC 좀만 더 노력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